반려동물과 즐겁게 살기. 슬기로운 반려생활.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원헬스 동물의료센터 노태균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겨울철 호흡기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다 보면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네. 두 분은 이번 겨울 감기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좀 지나간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목소리가 좀 수상합니다. 그렇죠. 그 원장님 댁에 또 아이들도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5살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감기를 거의 달고 살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도 겨울철이나 환절기가 되면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도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 그러면은 강아지도 감기에 걸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강아지에게도 사람의 감기와 비슷한 질환이 있는데요. 네네. 바로 강아지가 걸리는 감기라고 알려진 캔들코프입니다. 이거 예방 주사도 있잖아요. 저는 캔넬코프 예방 접종을 했는데 이게 이런 감기 종류인지는 모르고 그냥 했어요. 맞습니다. 예. 캔넬코프는 견사를 의미하는 캔넬과 기침이란 의미의 코프가 합쳐진 말로 견사에서 유행하는 기침이라는 뜻입니다. 네. 정확한 수의학적인 명칭은 개 전염성 기관지염으로 강아지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면서 나타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네네. 캔넬코프의 주요 증상은 마른 기침으로 캑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증상이 가볍다면은 기침 외에 평소와 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식욕이나 활력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강아지가 이제 작년쯤이었던가 사람처럼 똑같이 재채기를 애취하면서 콧물도 콧구멍으로 뽕 하고 이렇게 오.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그런 증상이 이 캔넬코프였던 건가요? 예, 그것도 캔넬코프의 일종이라고 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이군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감기약이라고 해서 받아오긴 받아왔었는데 예. 이게 뭐 그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먹고 또 잘 지내긴 하더라고요. 증상이 가벼울 때는 그때는 좀 푹 쉬면서 좀 있어주면 괜찮은데요. 예. 안정을 취해주면 괜찮겠지만 발열이라든지 가래, 끈적한 콧물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함께 보인다면은 그때는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폐렴과 같은 2차적인 질환으로 악화가 되면은 면역이 약한 어린 강아지나 나이가 많은 강아지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반려견이 캑캑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기침을 한다면은 우선은 반려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캔넬코프도 감기니까 감기는 또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없는 거잖아요. 다른 강아지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진 않나요? 이 캔넬코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예, 캔넬코프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강한 전염성인데요. 예. 캔넬코프의 전파 경로는 강아지끼리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물건을 공유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접촉 혹은 감염견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감염이 또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반려견 카페라든지 반려견 놀이터, 강아지 유치원 등 여러 마리의 강아지가 함께 모여있는 공간에서 잘 감염됩니다. 따라서 이런 단체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방 접종을 이제 한다고 해서 이게 100%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약한 증세로 나타난다거나 그렇죠.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방 접종은 언제쯤 어떤 주기로 하게 되나요? 캔넬코프 같은 경우는 어린 강아지가 처음 예방접종을 할 때 다른 주사들과 함께 접종을 하게 예. 됩니다. 예방접종은 본원을 기준으로 생후 6에서 8주 정도에 시작을 해서 2, 3주 간격으로 주사를 순차적으로 접종하고요. 캔넬코프 같은 경우는 3, 4차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매년 1회 추가 접종을 실시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강아지가 주사를 거부한다 이런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어떡하죠? 이게 꼭 주사를 맞아야 예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행히 최근에는 기존과 같은 주사 형식의 예방약이 아닌 먹을 수 있는 캔넬코프 예방약도 나왔습니다. 예. 기초 접종도 1회로 끝나게 되고요.
부작용이 거의 없어 항체가 어허. 생기니 반려견이 주사를 거부한다면 이를 이용해 보는 것도 어. 캐넬코프를 예방하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외에도 강아지들 사이에서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독감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강아지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된 사례는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예, 예, 강아지 말고도 또 고양이도 고양이 이렇게 호흡기 치료하는 통에 들어가서 치료받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고양이도 또 이런 종류의 질환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고양이에게는 상부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는데요. 상부 호흡기 증후군은 호흡기계에 감염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치에 의해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고양이 감기 질환입니다. 네. 재채기, 콧물 등이 주증상이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안과 증상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심해졌을 때는 하부 호흡기까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주로 헐피스 바이러스나 칼리시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클라미디아 같은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유발이 되게 됩니다.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증상들도 있고 뭐 결과들도 있는데 그럼 이 상부 호흡기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부 호흡기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 접종을 꾸준히 맞춰줘서 관련된 원인치에 대한 항체를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감염된 고양이와의 접촉을 피해서 전염력이 높은 원인치의 감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푹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습도와 온도를 맞추어 관리해줘야 합니다. 네, 이런 계절에는 뭐 고양이도 강아지도 모두 사람처럼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 오늘 또 다시 한번 배워가네요. 네, 그리고 원장님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호흡기 질환하면 코로나19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강아지나 고양이도 코로나가 걸리나요? 네, 강아지나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WHO에서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코로나19에 감염 증거가 없다고 밝혀왔었는데요. 2020년 2월에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반려견이 코로나 검사에서 약한 양성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아지의 경우에는 증상이 미비하고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장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반려생활 원헬스 동물의료센터 노태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노래 한 곡